최근 미국이 떠나고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은 이번에는 달라지겠다고 했지만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잡자마자 거리에서 여성에 대한 총살과 아이에게 채찍질하는 등 다시 참혹한 폭정과 인권 유린이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한 전문가는 탈레반이 과거와 달라진 것은 과거보다 영어를 잘한다는 것 단 하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일제히 탈레반을 비난하며 압박할 것임을 시사했지만 유일하게 탈레반에 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탈레반을 압박하기보다 격려하고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유일하게 탈레반 정권을 인정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히토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히토류의 아프간 매장량이 최대 3조 달러, 약 3,500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벌써부터 아프간에서 광산과 유전사업 재개를 모색하며 아프간에 묻혀있는 히토류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히토류 수입의 80%를 의존했던 미국은 2017년 아프간 정부로부터 미국 기업의 히토류 개발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함에 따라서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여기 일본도 아프간에 미국을 따라 그동안 8조 원을 투자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렸습니다. 과거 이미 중국과 센강쿠였던 분쟁 때 히토류 때문에 일본은 항복을 한 바 있었는데 이제 일본은 앞으로 펼쳐질 글로벌 히토류 전쟁에서 불리한 입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최근 한국의 움직임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광복절 때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한국으로 옮기는데 협조해주며 16일부터 17일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한 아시아 파트너 국가 중의 하나로 카자흐스탄은 반도체의 주요 원자재인 히토류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며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히토류 등 희귀광물은 배터리 등 분야에도 꼭 필요하므로 양국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히토류와 같은 자원 개발에서 이득을 취하고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IT와 디지털 분야의 기술을 배우고 특히 한국의 수자차 기술에 협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미 앞으로 중국을 대신할 히토류 공급처로 카자흐스탄과 몽골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국은 카자흐스탄과 협력해 우리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 성장에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은 중국보다 더 많은 히토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후에 한국과 북한이 경제협력을 통해서 히토류를 개발한다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올해 최대 710만 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도요타는 90만 대로 잡았던 9월 생산 목표를 40% 감축한 54만 대로 축소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요타가 생산량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부품 생산 공장이 위치해 있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2위 완성차 업체 포드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소재 F150 픽업 트럭 생산 축소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감산을 발표하고 울상을 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다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당초 계획보다 생산량이 줄었지만 최악의 상황은 모두 지나갔다면서 다른 해외 기업처럼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대자동차는 매출액이 60조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143%에 달하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미국 시장의 전년 동기 대비 49.4%가 증가한 40만 7,135대의 차량을 판매하며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2분기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인텔을 제치고 무려 11분기 만에 1위 자리를 재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은 비수기와 부품 공급 부족 등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 둔화에도 불구하고 서버를 중심으로 메모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프리미엄 가전 판매도 호조를 보이면서 2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더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전자가 당분간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향후 승부는 어느 회사가 더 많은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1위 자리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현재 현금 100조 원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며 앞으로 더 공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에서 폭탄 발언을 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 시설 건설을 위해 뉴욕, 애리조나, 텍사스 등 미국 3개 주와 협상 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미국에서 보조금을 비롯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미국을 포기하고 한국의 새로운 팹을 건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계주는 삼성의 이런 발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삼성의 이번 투자 계획은 반도체 생산 기지로 부활한다는 미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미국 팹 건설에 대한 최종 결정은 세금 감면 정도에 달려있다고 밝혔는데 우대 조치가 미흡하다면 삼성은 이 프로젝트를 한국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미국에 우대 조치가 미흡하면 공장을 한국으로 가져가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반면 일본은 TSMC에 반도체 공장을 위치하려고 애를 쓰며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대만 TSMC의 리더인 회장은 일본에 검토 중인 반도체 생산 거점과 관련해 일본의 생산 비용은 대만과 비교해 매우 비싸다는 인식을 표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TSMC는 세계 각국이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비해 해외 기업을 유치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일본이 이런 굴욕적인 발언에도 대만의 바지끄레기를 잡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지난 17일 일본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이 와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 확충을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자국 반도체 산업 와해를 걱정한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미 일본 경제산업성은 올 초 펴낸 보고서에서 2030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이 제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반도체 생산과 관련해 세계 1위의 반도체 공장 수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40나노에 그치는 과거 전통적인 공법의 공장들입니다. 이미 한국과 대만 등 글로벌 업체와 격차가 난 지 오래인데 이런 공장들은 그저 과거에 대한 미련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일본 관료들은 일본의 수익권인 실리콘 웨이퍼, 화학필름, 반도체 소재와 장비 관련 기업들의 미래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쟁력 있었던 반도체 소재 기업들도 일본의 어설픈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 반도체 기업의 공급망이 끊어지고 있기에 앞으로 일본의 반도체에는 미래가 없다고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반도체의 강자라 불리는 일본 르네사스도 이제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마저도 망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다 죽어가는 자국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경쟁 국가들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원책에 일본의 투자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지난 2019년 한국의 반도체를 잡겠다면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했지만 이제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완전히 밀리며 머지않아 반도체 산업 자체가 완전히 사장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지난 19일 일본 공영방송 NHK 방송시사 프로그램에서 한국 대선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에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제는 과거처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변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증거로 이미 1인당 GDP와 평균 임금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실이었지만 일본 우익들을 포함한 일부 네티즌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한국은 늘 자신들의 아래에 있는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의 한 국내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수직적 관계로 돌아갈 건데요. 물론 우리가 위층일 테고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쓸모였습니다.